MC 오프닝, 내레이션 스타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들렸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선 의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랑하던 아들의 죽음, 그리고 남겨진 며느리의 미소. 과연 그 안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와 용서, 눈물과 진심이 교차하는 아주 깊고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일부 장례식 후 속삭임 향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 향기는 마치 사라지지 않는 기억처럼 낡은 집의 빛바랜 벽지에 달라붙어 있었다. 바깥에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애도의 옷을 입고 있었다. 잿빛에 무겁고 방금 목격한 슬픔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안에서는 마지막 손님들이 조의를 표한 후 조용히 황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젊고 활기차고 미소 짓는 남 씨의 사진이 하얀 국화바다 위에 액자처럼 걸려 있었다. 그의 어머니 미 씨는 낡은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다.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꾹꾹 눌러앉은 슬픔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살갗을 문질러 씻어낸 듯 붉게 부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놓으면 온몸이 산산조각 날 것처럼 검은 드레스 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방 건너편, 그녀의 며느리 민아니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옅어지는 햇살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듯 보였다. 뺨은 움푹 꺼져 있었고 잠 못 이룬 밤의 여파로 눈은 어두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너무나 침착하게 똑바로 서 있었다. 미부인은 처음에는 보지 않았다. 하지만 고요함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미나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방에서 살짝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너무 작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였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미부인은 그 소리를 들었다. 보험은 다음 주에 이전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신이 그녀의 증인이 되어 그녀는 그 소리를 들었다. 아주 작지만 귀가 터질 듯한 소리였다. 나른한 웃음소리. 빠르게. 희미하게.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거기에 있었다. 웃음소리. 미부인은 마치 따끔한 듯 똑바로 앉았다. 숨이 목구멍에 막혔다. 잘못 들은 걸까? 슬픔이 장난치는 걸까? 그런데 민안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다. 너무도 차분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갔다. 미 씨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 웃겠어요? 왜 지금이라니? 남편 장례식이 끝난 직후에 왜 보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미 씨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불안함, 차가운 의심의 조각이 등골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집 안이 텅 비고 침묵이 안개처럼 짙어질 때 미 씨는 남 씨의 방 옆에 서 있었다. 아들의 냄새, 책 냄새, 그리고 손대지 않은 이불 냄새가 날 것 같아 천천히 문을 열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민안이 안에 있었다. 남 씨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봉인된 봉투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녀의 입술은 마치 무언가를 연습하는 듯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고는 마찬가지로 조용히 봉투를 핸드백에 넣고 문틈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노파를 알아채지 못한 채 걸어 나갔다. 미 씨는 그날 밤 잠도 자지 못했다. 한때 슬픔에 잠겼던 그녀의 마음은 이제 불안으로 들끓었다. 그녀의 슬픔이 조종당하고 있는 걸까?
민안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더 심한 건 그녀의 아들이 운명뿐 아니라 배신 때문에 죽은 걸까? 민안이 진짜로 속삭였던 건 무엇이었을까? 슬픔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2부 신뢰의 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면 알려주세요. 긴장감과 감정적 복잡성이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파트 2. 신뢰에 생긴 균열 이튿날 새벽. 집 안은 아직도 어두웠고 시간은 정지된 듯 조용했다. 하지만 미 씨의 마음은 밤새 잠들지 못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가다가 거실을 스쳐 지나던 중 문득 멈췄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전화 통화였다. 응, 나 이번 달까지만 참을 거야. 어차피 다 정리되면 떠날 거니까. 그 사람? 아직 모르게 해야지. 보험 들어온 다음에.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 사람? 떠난다? 보험? 통화는 금세 끝났지만 그 짧은 몇 문장은 마치 칼날처럼 미 씨의 가슴을 찔러댔다. 그날 오후 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며느리 미나가 안방에서 뭔가를 정리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미나는 그새 머리를 묶고 얌전한 정장 차림으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 가니? 친구 만나러요. 그냥 잠깐. 하지만 화장은 정성스러웠고 손에는 고급 브랜드 가방이 들려 있었다. 미나는 문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입가를 정리하듯 손끝으로 살짝 미소를 그려 넣었다. 미 씨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 미소, 뭔가 이상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다. 몇 시간 후 미 씨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된다. 미나와 한 남자, 지하주차장, 차 옆에서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남자는 낯익은 얼굴, 하지만 확실히 낯선 존재. 갑자기 미나가 그에게 팔을 살짝 건넸고 남자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둘은 함께 차에 탔다. 그 순간 미 씨의 심장은 다시금 찢어지는 듯했다. 이게 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나? 내 아들이 저승에서도 이 광경을 봤다면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믿어야 할까요? 눈으로 본 장면? 아니면 마음속 기억? 당신이 미 씨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다음 파트인 파트 3, 대면과 폭로, Confrontation and Revelatio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3, 대면과 폭로 며칠 후, 미 씨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고 가슴속 분노는 이제 참을 수 없는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싸늘한 반찬들만 놓여 있었다. 미나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지만 밥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다. 그 남자 누구지? 미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이 칼날 같았다. 미나는 멈칫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물만 한 모금 마셨다. 어떤 남자 말씀이세요? 주차장에서 만났잖니. 같이 차도 탔고. 네가 보험 들어오면 떠날 거야라고 말하던 통화도 들었어. 그 순간 미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바로 그때 옆방에서 놀고 있던 대호가 살짝 문을 열었다. 할머니, 엄마는 나한테 말했어요. 이젠 자유로워졌대요. 아빠 없으니까 이제 무섭지 않다고. 정적.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나는 눈을 감았다. 숨을 깊게 들이쉰 뒤 조용히 일어났다. 이제 숨길 수 없겠네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 깊숙이 감춰두었던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책상 위에 내려놓자 미 씨의 눈은 거기 적힌 단어에서 멈췄다. 진단서, 췌장암 사기. 3개월 전 병을 알게 됐어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 몰래 보험을 들어뒀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남자는 남편의 대학 동기예요. 남편이 부탁했대요. 혹시라도 자기가 떠나면 제가 이걸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웃었던 건 전화기 너머에서 승인됐어요란 말이 나왔을 때 잠시, 정말 잠시 우리 대호가 적어도 한동안은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그런 안도감이었어요. 그 순간 미 씨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미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주저하다가 결국 2 팔로 껴안았다. 가늘고 떨리는 미나의 어깨가 그 품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습니다. 오해와 침묵 사이엔 때론 가장 큰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 민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감정의 끝이 어떻게 닿을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다음은 감정의 절정을 따뜻한 사랑과 회한으로 바꾸는 파트 4. 이별과 용서 Farewell and Healing 입니다. 파트 4. 이별과 용서. 며칠 후 미나는 병원 진료를 받고 돌아오자마자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말없이 수첩을 꺼내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멀리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미 씨는 그녀 곁에 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병원은 뭐래니?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준비하래요. 몇 달도 못 넘길 거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댐처럼 단단했지만 눈동자는 이미 터져버린 눈물의 강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미 씨는 미나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자. 미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디요? 네가 예전에 말했잖니. 바다 보고 싶다고. 남편이랑 대호랑 같이 찍은 사진 중에 바닷가 배경이 있는 거. 그거 아직 기억나. 며칠 뒤 3사람은 작은 차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다. 미나는 많이 야위었고 말을 오래 하진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대호는 모래사장에서 장난을 치다가 조개 껍데기를 줍고 이건 엄마가 하늘 가는 배 타는 티켓이야 라며 껄껄 웃었다. 미나는 그 말에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래, 엄마는 가장 예쁜 배 타고 갈 거야. 하늘에서도 널 지켜볼 수 있도록 말이야. 미 씨는 사진기를 꺼내어 3사람을 찍었다. 햇살 속, 바람 속, 그리고 곧 사라질 시간 속에서 그날 밤 미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다. 침대 곁엔 그녀가 직접 적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엄마, 고맙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나중엔 엄마 품이 제일 따뜻했어요. 부탁드려요. 대호를 저 대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가족이란 때로는 피보다 깊은 이해로 연결됩니다. 용서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누군가가 있나요? 그에게 오늘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따뜻함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파트 5, 편지와 약속, The Letter and the Promise로 이어집니다. 파트 5, 편지와 약속, 미나의 장례식 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조용히 불었다. 바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다. 대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작은 손으로 엄마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엄마, 이제 별이 된 거야? 미 씨는 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미나는 제일 밝은 별이 돼서 매일 너를 지켜볼 거야. 며칠 후, 미 씨는 집 안을 정리하다가 미나가 남긴 작은 상자를 하나 발견한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 몇 장, 그리고 접혀 있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미나의 편지. 엄마, 이젠 그렇게 불러도 괜찮겠죠? 처음엔 솔직히 무서웠어요. 날 믿지 않는 눈빛, 내가 울어도 차갑던 말투, 다 상처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엄마의 진심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엄마도 잃는 게 두려웠던 거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을 엄마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다요를 웃게 해주세요. 저 대신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라 불리는 그 말이 제일 따뜻한 단어라는 걸 대호도 느끼게 해주세요. 미 씨는 손끝으로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눈물은 이미 얼굴을 따라 흘러내렸고 그녀의 가슴 속엔 한 가지 약속만이 남았다. 그날 밤 대호가 이불 속에서 묻는다. 할머니, 혹시 내가 진짜 엄마 없어도 괜찮을까? 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괜찮지. 왜냐면 이젠 내가 네 엄마니까. Call to Action, CTA.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당신이 잊고 있었던 고마운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미안하다는 말을 아직 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말이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댓글로 남겨보세요. 사랑은 말하는 순간부터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